네, 이번에는 2016년도 국가직 7급 통진이론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 LTI에 대한 문제인데요. 주파 성분이 한 개인 신호 XT는 A exponential J 2파이 F0T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의 응답을 보면은 HT convolution XT인데 얘는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 타우의 A의 exponential J 2파이 F0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가 되겠죠. 이거를 A의 exponential J 2파이 F0T를 꺼내주고 뒷부분만 남기면 T랑 타우는 서로 상관이 없는 변수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A exponential 파이 F0T의 어떤 H F0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거는 원래 신호 XT죠. 그래서 H F0가 되는데 이 말인즉슨 어떤 XT가 들어갔을 때 어떤 상수 HF0가 곱해진 채로 나오니까 메시지의 진폭이나 위상은 좀 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회곡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무회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게 보면은 어떤 HT랑 XT를 컨볼레이션 했을 때 K배가 되고 어느 정도 시간 지연이 생겨서 나오는, 하지만 어떤 원래 메시지의 형태는 유지하지만 딜레이만 생긴 그런 시스템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거를 프리에 변환을 해보면 HF XF라고 하는 것은 K의 XF의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T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은 이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날려주면 HF라고 함은 K의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T가 됩니다. 여기서 진포응답은 요 앞에 크기를 말하는데요. 요 K는 상수죠.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대해 상수인 게 맞고요. 위상응답은 요 부분이죠. 2파이 FT 이게 위상응답이죠. 얘를 미분을 해주면 주파수 대에서 미분하면 그냥 2파이 T가 라지 T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상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상호변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그렇지 않죠. 상호변조 왜곡은 이런 식으로 제곱, 뭐 세제곱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주파수 성분들이 곱해져서 주파수들이 합성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LTI 시스템은 리니어이기 때문에 다 일차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주파수들은 서로 이렇게 상호 변조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 주파수를 그대로 갖고 그것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존재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해밍 디스턴스에 대해서 묻고 있죠.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에서 디스턴스가 3인 것 같아요. 최소 디스턴스가 뭐 딴 것도 보시면 뭐 다른 것도 없습니다. 뭐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거리가 4가 차이가 나고요. 얘는 하나, 둘, 셋, 3 뭐 이런 정도 차이 나니까 뭐 요걸 해도 요 두 개를 해도 3 차이가 나고요. 따라서 최소 디스턴스는 3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장되는 정정 가능 오류의 최대 비트 수는 2분의 d 빼기 1이죠. 그래서 2분의 2에서 한 비트가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의미를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구가 있을 때 요 둘 사이가 이렇게 d죠. 근데 이 d의 요 d의 절반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어떤 심볼은 요 심볼로 이렇게 정정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뭐 2분의 d인데 여기서 d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빼기 2를 해주면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차이가 딱 벌어지게 되고 그럼 요 안에 있는 것들은 확실히 정정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d라는 게 이런 자연수 혹은 뭐 0을 포함한 자연수이기 때문에 d 빼기 1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으로 나눈 비트 수도 어떤 숫자가 돼야 돼, 어떤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그 가우스 기호를 붙여주는 게 맞기는 합니다. 아무튼 d를 2분의 d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d라는 것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정 가능함을 보장을 하고자 빼기 1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t 시간당 1비트를 전송하는 이진 ASK 파형인 것은 이라 묻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에 페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이건 PSK가 되겠고요. 지금 두 가지 심볼이 전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는 BPSK가 되겠죠. 2번 같은 경우에 주파수가 하나, 둘, 세 가지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 BPSK, 이거는 그 3FSK가 될 것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있다가 여기는 없어요. 또 앰플리튜드가 또 있고요. 따라서 얘가 BASK가 맞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뭐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뭔가 이상한 형태로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뭐 PSK나 뭐 FSK, ASK 이런 것 어느 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다른 그런 심볼이 그런 그 변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에서 프레이 급수 계수, 얘를 뭐 XT라고 하면은 프레이 급수 계수 XK는 이게 지금 주기함수죠. t라는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주기함수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까지 xt에 2의 j 2파이 ft dt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안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는 뭐 뒤에서 적긴 할 텐데 좀 더 그냥 적으면 여기서 요 안에서 어떤 존재할 수 있는 델타 함수, 여기 있는 델타 함수들은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요만큼 적분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지금 보면 n이 0일 때 얘가 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0.5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0.5죠. 그래서 적분을 할 때 얘를 약간 옆으로 살짝 민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 구간에 대해서 적분이 가능하겠죠.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 여기는 포함하고 그러면 얘 델타 함수 하나 적분하는 게 되니까 이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뭐 알파라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도 뭐 똑같잖아요. 그래서 델타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0.5 라지 t d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1 해서 2가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 주기 t에 대해서 적분하면서 t로 나누질 않았죠. 그래서 앞에다 t분의 1을 붙여줍니다. 어떤 평균을 낸다는 의미죠. 그래서 답은 t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주파수가 1600kHz인 반성파 신호와 주파수가 2055kHz인 국부 발진기 출력이 혼합계로 입력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이 둘의 차이가 지금 455kHz가 나죠. 그러면은 지금 205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55에 있는 신호들이 선택이 된다는 뜻인데 1600은 이게 마이너스 쪽을 하나 선택이 됐죠. 그럼 플러스 쪽을 선택을 해보면 2510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는 f x바 d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d. 왜냐면 지금 어떤 점이 이렇게 마이너스 1이란 게 있으면 이 주변으로 이렇게 가우시안이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평균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d가 평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값을 다 대입을 해주면은 시그마 제곱은 2라고 했으니까 루트 4파이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분의 x 플러스 1 제곱이 되겠죠. 그럼 똑같이 하면은 x바 d가 1일 때는
루트 4파이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분의 x 빼기 1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남는 것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어서 익스포넨셜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4분의 4x가 되어서 2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따라서 이 ln을 취해보면은 여기에 ln을 이렇게 취해보면 나오는 것은 마이너스 x이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x의 마이너스 0.2를 대입을 해주면 얘는 0.2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는 밴드 패스 노이즈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확히 네로우 밴드 패스 노이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면은 어떤 이렇게 밴드 패스 필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중심 주파수가 마이너스 FC, 얘가 FC, 얘가 EB 뭐 이런 식이죠. 여기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 AWGN이 들어가면 어떤 노이즈도 이런 형태로 딱 잘려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노이즈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이런 네로 밴드 AWGN 가우스 잡음을 NT라 하면은 이 NT는 어떤 엔벨롭 AT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캐리어 주파수가 곱해진, 그러니까 중심 주파수죠. 중심 주파수가 곱해진 FCT로 써야겠군요. 2파이 FCT 플러스 파이 T 뭐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파이 T는 어떤 위상 성분을 의미를 하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위상 성분을 얘기하는 일반적인 위상 성분을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AT의 코사인 파이 T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A 여기 괄호 빠졌네요. T 사인 파이 T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형태가 바로 N 인페이즈 이게 항상 코사인 기준으로 같은 축에 있으면 페이즈가 맞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인페이즈 성분을 의미하는 이렇게 써주고 요게 지금 요거란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CT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여기도 지금 오메가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요게 바로 수직 성분 쿼드라처 성분이라 하죠. T의 사인 여기도 오메가를 쓸게요. 오메가 CT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요거는 시간에 대해서 별 그런 어떤 랜덤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고 시간에 대해서 불확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신호에 대해서 영향을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뭔가 영향을 랜덤니스가 있는 거는 요 AT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NT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NT가 시간에 따라서도 그런 랜덤니스가 일정하다면 요 AT도 일정할 것이겠죠. 왜냐면 요거는 시간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일정한 어떤 값이니까 요게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확률에 대해서 일정한 성향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뭐 확률 밀도함수라든가 정확히는 그 앙상블의 어떤 확률 뭐 그런 개념이 들어가겠죠. 랜덤 프로세스적으로 그런 정상성이 있다면 AT에도 정상성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요 AT 코사인 파이 T에도 정상성은 다 있을 것이에요. AT 사인 파이 T에도 정상성이 있고요. 따라서 이들은 NI와 NQ로 각각 같기 때문에
NT가 정상적이라면은 NI도 NQ도 정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NT가 가우스 잡음이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우스 잡음이라면 요거는 역시 가우스 함수와 상관없으니까 여기에 가우스 형태를 갖게 되겠죠. 확률 분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우스 확률 분포를 갖게 될 것이고, 이것도 가우스 확률 분포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NI와 NQ도 가우스 확률 분포를 갖게 되겠죠. NIT와 NQT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동일하다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NI와 NQ의 차이는 코사인이 곱해졌냐 사인이 곱해졌냐, 그것도 어떤 위상 성분만 곱해졌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이렇게 곱해진 거죠. 그리고 이 둘도 지금 파이 t에 대해서 코사인 파이 t의 에너지나 사인 파이 t의 에너지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T도 같고 코사인 파이 t나 사인 파이 t로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이 둘이 곱해진 AT 코사인 파이 t나 AT 사인 파이 t도 서로 같은 에너지를 가질 겁니다. 전력이라는 게 정확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NIT도 NQT도 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동일하게 될 겁니다. 자, 3번 보기를 볼게요. NT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NT의 에너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NT의 그런 파워를 말하는데, 에너지보단 파워가 정확하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NT의 파워를 생각해 보면은 2분의 N0 곱하기 두 개의 밴드위스가 있는데 밴드위스의 폭이 2B래요. 따라서 이거는 2BN0가 되겠죠. 요게 NT에 대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NI와 NQ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NI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보면 코사인과 사인이 곱해지지 않은 어떤 로우 패스 신호였겠죠. 로우 패스 노이즈. 여기 높이를 N이라 해볼게요. 근데 이게 코사인이 곱해지면은 그 에너지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이는 4분의 1N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2B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FC, 여기는 FC. 근데 코사인과 사인은 어떤 위상 성분을 제공하는 거니까 에너지 측면에서 이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전력과 요거의 전력은 그냥 각자 합쳐주면은 요 전체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코사인 축으로 있는 것도 어떤 그냥 코사인 중심으로 있는 어떤 전력 스펙트럼 밀도고, 사인 주변에 사인의 오메가 CT가 되어 있는 것도 오메가 CT 주변에 어떤 전력 스펙트럼 밀도인데, 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크기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둘에 대한 단순 합으로 표현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다 고려를 해주면 요 4분의 1 N0는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하나 더 겹치게 되는 게 되니까, 결국은 이 높이가 2분의 1 N이라고 계산해 가지고 요 넓이가 요 각과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2분의 1에 NA 두 개가 있고 2B가 있는 게 2BN0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NB가 2N0B니까 N은 N0와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따라서 이 N은 N0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이 넓이가. 그럼 이 넓이는 얼마일까요? 여기가 2B니까 넓이는 2BN0죠. 그 값은 요 값과 같습니다. 따라서 분산은 2분의 1이 아니고 1이 되겠죠. 넓이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변조지수를 보시면은 변조지수는 지금 여기 바로 나와 있죠. 이렇게 0.2라고. 그렇기 때문에 2번, 4번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효율 알파는 2 플러스 베타 제곱분의 베타 제곱이 되어서 2 플러스 0.4분의 0.04 해서 204분의 4 나눠주면 51. 그래서 51분의 1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허프만 코딩이나 엔트로피 코딩과 같은 게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평균 정보량인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보면 확률이 마이너스 8분의 4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8분의 2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8분의 1이 두 개 있네요. 8분의 1 곱하기 2 해주고 로그 2의 8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2의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로그 2의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로그 2의 이거는 2분의 1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2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3 하나 있네요. 계산해주면 4분의 7 비트가 되겠죠. 따라서 정보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4분의 7 비트를 시간당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의 문제인데, 최대 주파수가 20kHz인 아날로그 신호를 나이키스틸로 표현을 한다 했으니까 40kHz만큼 초당 샘플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분의 7비트라는 정보량이 초당 40kHz에 생기니까 40K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계산을 해보면 70K 즉 7만 BPS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그냥 계산하면 되죠. 평균 같은 경우엔 인테그랄 x가 0부터이기 때문에 0부터 무한대까지 x 2의 마이너스 x dx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 값은 마이너스 x에 2의 마이너스 x 해서 0부터 무한대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하면 1이고 적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은 0이죠. 이게 무한대 들어가면 얘가 0이고 여기 0이 들어가면 얘가 0이니까, 그러므로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고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 dx 이 값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해서 음으로 남는 건 마이너스 1 해서 1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1이 맞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할 건데요. 표준 편차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x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해 볼게요. 구하면 마이너스 x 제곱 2의 마이너스 x에 0부터 무한대 마이너스 인테그랄 2x 2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앞에 하나 얘를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1이 앞에 이렇게 하나 나왔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되고요. dx 한대 0부터 무한대까지, 아까 똑같이 얘는 0이죠. 그러면 이거는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x 2의 마이너스 x dx인데, 얘는 지금 앞에서 평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사는 2 빼기 1이 되겠죠. 여기 이 값에서 평균 1을 빼준, 그래서 1이 되니까 얘는 어떤 표준 편차 제곱이었으니까 표준 편차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x가 1보다 클 확률을 구해보면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 dx를 해주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또 들어가면 0이고 이게 들어가면은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4번이 틀린 얘기가 될 텐데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fy라고 하는 것은 dy분의 d의 인테그랄 라지 f y y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라는 것은 dy분의 y에서 어떤 y가 y보다 작을 확률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보면은 dy분의 d의 p의 y가 루트 x죠. 그러니까 루트 x가 어떤 y보다 작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를 생각을 해보면 dy분의 d의 어떤 변환을 좀 해주면 x가 y제곱보다 작을 확률을 묻는 거겠죠. 이거는 dy분의 d의 fx y제곱이 될 거예요. 라지 fx y제곱 계산을 해보면 dy분의 d의 인테그랄 0부터 y제곱 2의 마이너스 x dx죠.
그러므로 얘를 얘를 미분을 해주면 이게 그러므로 얘를 계산해주면 먼저 dy분의 dy제곱 그 다음에 dy제곱분의 d 인테그랄 0부터 y제곱 2의 마이너스 x dx니까 요거는 계산해보면 y제곱 y를 미분하니까 2y가 될 것이고요. 요 값을 계산해보면 그냥 요게 들어가죠, x자리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y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y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가 오메가로 돼 있어요. 즉 각주파수로 돼 있다는 뜻이죠. 이거를 f로 바꾸기 위해서는 2파이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요 폭은 파이분의 w가 됩니다. 그럼 요 지점의 값은 파이분의 w의 역수죠. 그러므로 w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fn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반송파 주파수는 중심 주파수 같은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넓이를 뜻하는 그런 상대적인 넓이를 뜻하는 대역폭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메시지 신호의 대역폭이 크면 클수록 주파수 데비에이션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 쓰게 될 것이고요. 변조 지수가 크다 해도 더 넓은 주파수를 쓰게 될 겁니다. 메시지 신호의 진폭이 크면 클수록 이게 변조 지수에 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주파수 데비에이션에 또 영향을 주겠죠. 미분해서 이렇게 주파수가 곱해지는데 곱해지는 그 메시지 신호의 진폭 자체가 크면은 곱도 클 테니까. 그래서 대역폭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엔 80파이보다 훨씬 작죠. 왜냐하면 80파이는 약 240인데 얘는 70이니까. 그래서 얘가 더 높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얘 주파수는 2파이분의 80파이를 계산하면 40이죠. 따라서 나이퀴스트 샘플링 프리퀀시는 여기 곱하기 1을 해줘야 되니까 80Hz가 됩니다. 따라서 최대 표변화 주기는 80분의 1 세컨드가 될 텐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1.25에 뭔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25와 관련있는 12.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DSS 방식으로 어떻게 뭘 한대요. 그래서 한 칩의 주기가 10 나노세컨드라 합니다. 그래서 신호와 물체에 반사되어 되돌아온 신호와의 최고 자기상관은 20치 지연을 생겼다고 하니까 요 갔다 가는데 10칩이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나노세컨드만큼의 빛의 속도 100 나노세컨드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물체의 거리 계산을 해보면 디스턴스는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100 곱하기 10의 밀리 마이크로 나노 9승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계산해보면 3 곱하기 10에서 30m가 될 겁니다.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크기 스펙트럼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 XT의 직류 성분은 여기에 0이 아닌 값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4번이 바로 답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오메가 1분의 오메가 3은 양의 정수이다 했는데 실수 주기 신호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 주파수에 다 정수 배수들로 나타나겠죠. 따라서 오메가 1분의 오메가 3는 양의 정수가 맞습니다. XT의 기본 주기라고 함은 이거는 주파수 나타나면 2파이분의 오메가 1Hz니까 이거의 역수인 오메가 1분의 2파이 초가 기본 주기가 맞습니다. XT는 기함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럴까요? 뭔가 이런 식으로 대칭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코사인과 비슷한 형태란 뜻이겠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주파수도 플러스 주파수도 똑같다고 하는 거니까 코사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칭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함수 성질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16번에 보면 F1이라는 주파수가 있는데 여기에 A를 곱했어요. 크기만 곱했으니까 여기는 그대로 F1이 남을 것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플러스 1을 했으니까 F1 주파수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0 주파수가 남아 있겠죠. 1은 DC니까. 그럼 이 두 가지 주파수가 있을 것이고 0과 F1에다가 F2를 곱했네요. 그러면은 0 플러스 마이너스 F2 그 다음에 F1 플러스 마이너스 F2가 있을 것이에요. 이 단계에선. 노이즈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냅두고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22가 또 있네요. 그러면 0 플러스 마이너스 F2 플러스 마이너스 F2
F1 플러스 마이너스 F2 플러스 마이너스 F2 각 복부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나하나 해보면은 F2 얘부터 해보면 F2 플러스 F2 F2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F2 플러스 F2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F2 그리고 얘를 계산해보면 F1 플러스 F2 플러스 F2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보면 여기 그냥 F1만 여기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다 여기 하나에 F1들이 다 이게 하나씩 다 추가가 된다 생각하면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2F2 그 다음에 0 0 마이너스 2F2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플러스 F1 한 것들이 하나씩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0은 나타날 수 있고요. F1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EF2 빼기 F1도 가능하겠죠. 뭐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F1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마이너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는 여기서 F1이 마이너스가 있다 생각하는 게 맞겠군요. 그래서 4번도 어쨌든 맞을 건데 문제는 F2만 나타나진 않아요. 지금 F2는 없죠 어디에도. 그러므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셰넌 채널 캐패시티를 묻는 건데요. 채널 캐패시티 C는 W 로그 2의 1 플러스 SNR이죠. 이 값은 W의 로그 2의 1 플러스 시그널 파워 P가 있고 노이즈 파워는 2분의 N0 곱하기 2W죠. 그래서 W 로그 2의 1 플러스 N0 W분의 P인데 이 값은 P분의 N0W 곱하기 또 N0분의 P를 해줘야 이게 서로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이것만 남겠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1 플러스 N0W분의 P입니다. 이 값은 N0분의 P의 로그 2의 1 플러스 N0W분의 P의 P분의 N0W 승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W가 극한으로 간다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이 값은 N0분의 P의 요거는 자연상수 2이기 때문에 로그 2의 알파벳 2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역폭이 무한대로 간다 할지라도 어떤 이런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풀 수는 있을 텐데 2, 3, 4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의 경우 어떤 초당 비트 전송량 R이라고 함은 채널 캐패시티 C인 W 로그 1 플러스 N0W분의 P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여기서 양변을 W로 나눠주면은 W분의 R을 스몰 R로 쓸게요. 이렇게 하면 이 값은 로그 2의 1 플러스 N0W분의 P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 B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비트당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체 에너지를 로그 2의 M승, 그러니까 M어리라고 하면은 이거를 로그 2를 취해주면은 그 심볼당 비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고 얘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의 M 분의 파워에다가 심볼 시간을 곱해준 값이 되겠죠. 얘는 이게 심볼 파워니까 심볼 전력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심볼당 얼마만큼 비트가 들어가는지를 알면 그 비율이 바로 비트당 에너지 EB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분석을 해보면은 P에다가 TS분의 1 곱하기 로그 2M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거는 초당 TS란 심볼당 몇 비트를 보내느냐가 되기 때문에 어떤 초당 비트 전송량 R이 되겠고 위는 P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은 요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r이라고 하는 값은 로그 2의 1 플러스 n0 w분의 p인데, 지금 보시면 요 관계를 이용을 해주면 로그 2의 1 플러스 p라고 하는 건 2br이죠. 그래서 2br 그리고 n0w는 그대로 나오고요.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로그 2의 1 플러스 w분의 r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스몰 r이었죠. 그래서 n0분의 2b의 스몰 r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를 좀 더 분석을, 이게 로그를 지수로 바꿔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2의 r승이 1 플러스 n0분의 2br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를 n0분의 2b로 정리를 해주면 n0분의 2b라고 하는 값은 r분의 2의 r승 빼기 1 보다 크거나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보시면 r분의 2의 r승 빼기 1이란 값은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됩니다.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r이 0으로 가면 갈수록 최소가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최소로 보내보면은 0으로 보내면 로피탈 정의를 쓰면 1분의 ln 2의 2 0승이 되겠죠. 그러므로 ln 2가 됩니다. 그래서 n0분의 2b가 ln 2보다는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류 없이 정보를 전송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이가 되겠고요. 신호대 잡음 전력비가 1보다 충분히 크면, 요 값이 충분히 크면은 채널 용량은 신호대 잡음 전력비에 대해서 대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렇죠? 로그 2에 어떤 아규먼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대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맞게 됩니다. 자, 18번은 오류 정정 부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해밍 부호의 경우에 입력 메시지가 출력 부호의 일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호를 설계할 수 있죠. 그렇죠. 출력 부호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자리가 있을 때 여기 해밍 뭐랄까 패리티 코드들이 들어가고 요 사이사이에 어떤 원본 신호들이 원본 메시지들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이가 되겠고요. 선형 블록 부호의 최소 거리가 7인 경우, 그러면 2분의 d 빼기 1에 가우스 함수를 취하면은 2분의 6에서 3이 되겠죠. 그래서 3비트의 오류 정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류 정정 부호에서 부호율이 클수록 더 적은 리던던시 비트, 더 적은 페리티나 이런 보정 비트들이 붙기 때문에 오류 정정률은 떨어집니다. 리던던시가 그만 작다는 얘기니까요. 그만큼 오류를 복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컨볼루션 부호 같은 경우에서는 과거의 입력 메시지에 현재 메시지에 어떤 그런 정보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입력 메시지가 현재 출력부에 영향을 당연히 줍니다. 그게 컨볼루션 코드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컨볼루션 코드들의 어떤 현재 한 메시지가 여러 메시지에 쭉 정보가 퍼져 있으면 그중 메시지 몇 개가 손상이 가더라도 복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메시지들을 최대한 많이 퍼뜨리는 게 이런 컨볼루션 코드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AWGN 환경에서 디지털 변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BFSK 방식은 동기 BPSK 방식보다 비트 오류 확률이 크다라 했는데, BPSK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심볼이 찍히면 이쪽에도 심볼이 찍혀요. 근데 FSK는 그냥 수직한 곳에 심볼이 찍히죠. 그래서 요 거리를 요걸 1이라 하면은 요 거리는 루트 2가 되고 요 거리는 2가 되기 때문에 BPSK가 BFSK보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에러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동기 BPSK 비트 오류 확률은 동기 QPSK 비트 오류 확률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다시 그리면 이렇게 있을 때 BPSK는 이렇게 있는데 QPSK는 이거 두 개 합성한 거죠. 그래서 요 비트와 요 비트, 요 심볼들의 각각의 비트에 대한 에러는 요 거리나 요 거리나 같기 때문에
비트 오류 확률은 같습니다. DPSK 방식은 반송 파일 위상 동기화가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차이만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준 없이 어떤 앞에 거와의 차이만 보면 되기 때문에 비동기 복조가 가능합니다. MSK 방식은 미니멈 시프트 키잉이라 해서 어떤 그 이런 정진폭,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진폭이 빠르게 변화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연속적으로 위상을 쭉 가질 수 있는 그런 변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M컴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상도상의 N개 심벌의 위치는 임의로 설계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심벌 오류 확률은 항상 동일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심벌을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랑 여기에 4개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랑 심벌 에러 확률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므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1번이 되겠고요. 전력 효율은 단위 대역폭당 비트 전송률로 정의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비트 효율이죠. 이제 대역폭 효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심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인접한 심벌 간의 서로 다른 비트 값의 개수가 적을수록 비트 오류 확률은 작아지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것들이 같은 요게 4개 모여있는 것들이 다 같은 심벌 그런 비트들이라고 하면은 이들 중에서 약간 차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비트 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 에러 확률은 작아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직교축에 각각 독립적인 1차원 PAM 변조를 사용해서 2차원의 사각 성상도를 가는 M컴 변조기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죠? 요 심볼, 요 심볼, 요 심볼, 요 심볼은 이 축에 대해서 이렇게 PAM 변조고 요 축에 대해서 이렇게 PAM 변조니까 4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